네, 서구 제국주의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죠. 그쵸? 네, 그래서 네.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하나는 쇄국이었고, 하나는 적극적인 근대화였다라는 측면이었는데, 쇄국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리고 다 식민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식민지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 이제 적극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전 세계가 이제 흘러가게 된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르르 독립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르르 독립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서구 제국주의로 대변되는, 그쵸? 네, 그 근대 사회의 이제 풍경들이 이제 저무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현대 사회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물줄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 2차 그 큰 흐름을 결정지은 1, 2차 세계대전 그 자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민족 국가의 경쟁과 패권의 추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그 없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기까지 뭐 1,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세계대전이 또 있을 것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의 그 민족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죠, 그쵸? 예, 그리고 네. 얼마 전에 거기 미국이 그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이란 저기 폭격했죠, 그쵸? 예, 그런 네. 것들이 다 이런 민족 국가의 경쟁과 패권 추구라고 하는 절대 명제가 예, 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물론 그게 1, 2차 세계대전만큼 대규모 전쟁은 아니었죠. 그쵸?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예, 민족 국가의 경쟁과 패권 추구라고 하는 그 내용은 변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게 막 여러 강대국들이 얽혀 들어가서 한 방에 싸운다. 그럼 뭐예요? 아, 예, 세계대전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네.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뭐, 어, 국지적으로, 그쵸? 예, 그냥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앞서 말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민족 국가의 경쟁과 패권 추구라고 하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전쟁이, 그쵸? 예수님 오시기까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쵸? 전 세계급으로, 그쵸? 얽혀 들어가면은 세계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대참사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규모 전쟁이 계속 반복되는 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쵸? 역사를 봐야 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끝내려고 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네. 이제는 인류가 이걸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아,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보다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인 거예요. 내세웠던 그 구호가 뭐냐면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시작한다 이런 거였어요. 아, 되게 멋있죠, 그쵸? 인류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참전, 그쵸? 근데 안 되죠, 그쵸? 그런 것들은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인간의 결국 죄성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변하지가 않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지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일으키는 문제 중에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그런 범죄들 있잖아요. 그쵸? 네. 범죄들도 그래서 보면은 맨날 똑같은 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쵸? 아, 살인, 뭐 도둑질, 강도 이런 거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네, 단지 규모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만한 대규모 전쟁이 두 차례 벌어지게 되는데 전 세계가 다 얽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별명 자체도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은 인류의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죠? 완벽한 사회라고 하는 걸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인류와 사회가 자각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식의 대규모 전쟁이 안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18세기는 어떤 사회예요? 사회학이 발달하면서 완전한 사회와 그쵸? 그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믿은 사회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간에 국가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고 패권이 추구가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데 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회, 그쵸? 예, 완전한 국가를 우리가 이룩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되는 네.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이제는 오히려 전쟁이, 그쵸? 조금 더 줄어들고, 예, 설령 일어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나 참상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점점 사라지는 이런 미래상을 꿈꿨겠죠, 그쵸?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규모 전쟁이 터질 거라고는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고 있는데 뻥 하고 터진 거죠.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참상과 후폭풍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오히려 네.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알고 있고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더 과잉 대응을 하는 쪽으로 갔다면은 이런 식의 참상은 안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예. 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완전한 세상을 꿈꾸었으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참함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네.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엄청난 열심을 냈어요. 또한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그 또 하나의 오류입니다. 모든 민족이 자기만의 나라와 정부를 갖고 이거 이제 민족주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민족주의가 처음 그 태동할 때는 그 어떻다 그랬어요? 나도 내 나라를 갖고, 그럼 아, 옆에 민족도 자기 나라를 갖고, 그럼 옆 나라와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같은 대등한, 그쵸? 민족 국가니까 서로가 아, 서로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민족주의야말로 뭐예요? 세계 평화를 이룩할. 그전에는 뭐예요? 민족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압제가 그쵸 발생하고 착취가 발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야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네. 이제는 뭐요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이제 미래상을 이제 낙관적으로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민족이 자기만의 나라와 정부를 갖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자유와 주권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식의 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옆 나라도 주권 국가, 우리도 주권 국가니까 서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세계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를 아, 예,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민족주의가 편만하게 퍼지는 거예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편만하게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 군주제들이죠. 군주제들을 하나씩 둘씩 다 대체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 자유롭게 서로 협력하면서 지내는 달콤한 미래상을 이제 제시를 하는 그 시대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뭐 저기 그 뭐냐 뭐 군주제를 대신한다고 해서 뭐 군주제를 폐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거 군주제를 유지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뭐 입헌 군주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헌법에 기초한 자유주의 원리로 돌아가는 예, 그러한 나라로 다 이렇게 군주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식의 민족 국가가 수립이 되면은 모두가 다 평화롭게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늘 기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간과한 거죠. 그렇죠? 자, 민족 국가들은 자기 민족과 국가를 다른 나라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자국의 이익과 힘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 경쟁이 벌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제국의 압제를 받지 않으면은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이제는 싸움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국의 압제가 없어지게 됐더니 어때요? 모두가 다 동일선상에 놓게 되니까 내가 쟤보다는 더 뛰어나고 싶은 거죠. 그쵸? 아, 예, 네. 그쵸. 모두가 동일한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 인간의 본성상. 그쵸?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그쵸? 아, 차이가 네. 나는데 이거를 동일선상에다가 쭉 놓고 자, 우리 모두가 똑같은 나라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단 그거 불가능해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나라로 출발을 설령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요? 누구는 더 열심히, 그쵸, 달려가서 더 뛰어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누구는 조금 덜 발전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방향으로도 나라가 가고 이러면서 오열이 또 갈리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니까, 그러면은 네. 옆 나라보다도 더 발전시키고, 아, 옆 나라를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이 작용을 안 할 수 있나요? 인간의 본성상? 아니요. 불가능한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게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리고 그런 우열을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설령 가리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나보다 키가 더 크고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 네. 내가 저 아, 사람과 힘으로 겨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마치 네. 우리가 미국과 국력이 객관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그쵸?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민족주의 사상 안에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주권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동일 선상에 서게 되면서 모두가 하하호호하고 협력하고 네. 예,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의 본성과 그쵸? 안 맞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리고 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 레벨에 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내가 쟤보다는 더 앞서려고 하는 그쵸? 예, 그 경쟁심이 사실 발동을 합니다. 그쵸? 네. 예, 그게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아, 예, 그런 네. 것으로도 발현이 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하하호호, 그쵸? 뭐, 네, 우열이 있어도 모두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뛰어넘어서 무시한다라기보다는 그 모두가 그런 걸 초월을 해서 모두가 하하호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사이좋게 사는 세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없다는, 본성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민족 국가들을 쭉 다 세워놓으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엔 뭐예요? 패권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 패권 경쟁에 따라서 우열, 그쵸? 우선순위가 나눠지면서 국제 질서가 새롭게 쓰여지는 세상이 올 텐데 그게 쓰여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어때요? 전쟁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네, 그게 이 세상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생각하시면은 약간 이해가 쉬워요. 거기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우열 관계가 대번에 뭐로 가려지나요? 싸움 누가 잘하나 이런 걸로 대부분 가려지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싸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갑자기 이게 저기 대우받아요. 그쵸? 네, 예. 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그 톱, 그쵸? 예, 내가 이 학급을 휘어잡는 그 짱, 그쵸? 1장의 자리를 가려면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힘 대결이 벌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싸움이 반드시 벌어지죠. 그죠? 아, 예, 그거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그거를 보고 내가 쟤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쟤를 저기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제 편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고 치면은 그러한 패권을 놓고 서로 힘 대결을 벌이면서 얘가 더 세구나, 쟤가 더 세구나. 그러면 나는 얘 편에 가서 붙어야겠구나, 제 편에 가서 줄을 서야겠구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질서가 쫙 정립이 되는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마치 핵폭발하듯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누가 진짜 넘버원 파워였던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이. 예, 아, 월드 넘버원 파워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그쵸? 예, 이제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계 질서가 쫙 재편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한 역사가 이제 진행됐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를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너무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다가 그게 가져올 타락한 본성하고 그것이 합쳐져서 불러올 그 어떤 파급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얼마나 클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 국가들은 자기 민족과 국가를 다른 나라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자국의 힘과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고요. 그 결과 전 세계는 점점 민족적 자존심과 운명을 걸고 한판 승부. 이 한판 승부가 뭐예요? 이게 이제 전쟁이잖아요. 그쵸? 네, 한판 승부를 벌이는 일을 피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 임계점을 넘어서 터져버리는 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네, 자, 요렇게 이제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교만한 거죠. 자기가 타락했다라는 걸 잊은 교만함에 취해서 이제는 뭐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이 이룩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낙관하고 있다가 뭐예요? 아, 네, 뭐예요? 서로 1등 하려는, 그 1등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나 사람을 짓밟아서 파괴하는 것도 그 불사하는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쵸? 그게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대참사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더 참혹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이제 배경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상적인 이제 배경이 이제 그러했던 것이고, 실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냐면은 독일이에요, 독일. 아, 예, 네. 독일이 결국 그 뇌관을 터트리게 됩니다. 아, 네,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뇌관을 이제 터트리게 되는데, 뇌관을 사실 독일이 터트렸다. 예, 독일이 뭐 터트렸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뭐 직접적인 뇌관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독일이 사실상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그 배경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프러시아가 독일 제국을 출범시킨 그러니까 프러시아가 발전해서 그 이제 모든 독일 영방들이에요. 모든 독일 영방들을 통합한 독일 제국을 출범시킨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870년에 1871년일 거예요. 1871년에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독일 제국이 어떻게 해서 출범을 하게 되느냐? 우리 앞에 봤잖아요. 원래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이 뭘로 다 쪼개져 있어요? 각 그 주권을 가진 영방들로 다 쪼개져 있었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였죠?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던 그 조약 뭐였죠? 하여간 조약 이후로 영방들의 주권들이 이제 보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법상으로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런 시대가 한 200년 가까이 이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일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뭐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저기 뭐예요? 프랑스 봐라. 프랑스 단일 민족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국력을 집중하니까 뭐예요? 갑자기 뭐전 유럽을 제패하고 물론 이제 패망하긴 했지만 그래서 나폴레옹 이런 애 튀어나와서 전 유럽을 제패하고 그리고 또 거기 뭐 막 근대화 일으키면서 막 발전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 보니까 또 이제 그 자유사상, 그쵸? 이런 거 이제 퍼져나가면서 민족주의 사상도 같이 퍼져나가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독일 그 지역들이 이제 현실을 이제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각 영방의 주권을 각자가 갖고 있는 게 베스트다라고 봤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다 같은 독일 민족인데, 이렇게 다 쪼개져가지고, 옆에 있는 프랑스는 똘똘 뭉쳐서 아, 그렇죠. 이렇게 네. 발전하고 심지어 전 유럽을 제패하고 그리고 전 유럽 제패할 때 독일이 그거를 견제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다 쪼개져 네. 있으니까. 네. 이제 거기부터 이제 그 자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야 같은 독일 민족이니까 우리도 뭉쳐서 독일이라고 하는 민족 단일 국가를 좀 이룩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인식,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는 이제 나라가 이제 독일 이제 영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국가 중에 하나였던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제 이 나라의 재상 총리입니다. 총리인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그 통일 독일 제국을 출범시키는 전체 작업을 설계하고 실현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 이름은 들어봤어요? 비스마르크? 아니요. 처음 처음 들어봅니다. 들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독일 제국을 그 아까 말했던 그저 민족주의에 의해서 독일 제국을 출범시키는 기초 설계와 시행을 다 한 그 총리 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거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쵸? 네.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독일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어려움을 가장 크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뭉치지 못하는 어려움은 별로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민족적 동질감이 상당히 컸고, 물론 종교에 약간 그 결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그건 문제가 크다고 보진 않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에, 온갖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아, 예. 왜 바다 건너 뭐 있어요? 영국 있죠. 그쵸? 예. 네. 그 다음에 국경 맞대고 어디 있어요? 프랑스 있죠. 그쵸? 프랑스이죠. 네. 예, 바로 옆에 프랑스 있죠. 왼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 있어요? 러시아 있죠. 그쵸? 네. 예. 근데 그 오른쪽 밑으로 가면 뭐 있어요? 오스트리아 있죠. 아, 이 네. 네 나라만 해도 강대국이에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여기 밑에 이탈리아도 통일이 돼서 이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 그러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그 강력한 그 나라들이 독일이 통일이 돼서 자기네들만큼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출범하는 것을 바랐을까요? 바라지 않았을까요? 통일되는 것이요. 네, 독일이 통일이 돼서 프랑스만큼 강력한 나라로 발돋움하는 것을 프랑스가 반겼을까요? 반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안 받는 안 게, 반겼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독일 영방이 계속 쪼개져 있는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으로 북한 단절돼 쪽에, 있죠. 그쵸? 예. 네. 근데 왜 네. 계속 단절돼 있어요? 서로 사상이 안 맞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속하는 것을, 그러니까 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어느 나라가 용인할 수 없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용인할 수 아, 없죠. 그쵸? 아, 그렇구나.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방들이 통일을 해서 그 독일이라고 하는 된 나라를,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주변에 둘러싼 강대국들이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쵸? 왜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강력한 라이벌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 별로 원치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가 이러한 그 난관을 돌파하는 거는 뭐 민족주의적인 대의의 명분이나, 그쵸? 아, 이런 거를 계속 앞세워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 뭐냐 그 강대국들한테 계속 어필을 해서 우리의 민족의 통일을 이뤄낸다, 이런 거는 뭐라는 거예요? 헛소리, 그쵸? 뜬구름 잡는 네. 소리라는 거예요. 그쵸? 예, 네. 우리가 이 당면한 목표 이상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뭐다? 철과 피다.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철혈제상이라고 붙어요. 그러니까 아, 철혈이 뭐냐? 이게 대포죠, 그쵸? 네, 네. 총과 대포. 혈은 왜 나와요? 전쟁에서 흘리는 피죠, 그쵸? 아,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힘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대거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1차적으로. 프러시아 안에서 대규모 군비 확장 정책을 펴요. 그렇게 해서 네. 일단 힘을 얻어내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설령 힘을 키운다고 해도 아까 사방이 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였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 사방이 에 둘러싼 강대국들이 일치 단결해서 야, 저 프러시아 봐라, 저거. 아, 저거 독일 통일한다고 힘 키워가지고 저러고 있다.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다 합쳐서 프러시아로 쳐들어가면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힘에 의한 통일을 얘기를 하면서도 중시했던 게 뭐냐면은 강대국들의 이권을 기가 막히게 조정을 해서 얘네들이 하나로 못 뭉치게 한다라고 하는 방향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굉장히 실리주의자인 거예요. 그냥 막연한 이상만 가지고는 독일 통일 안 시켜준다는 거죠. 그쵸? 예, 네. 우리가 독일 민족이니까 우리만의 민족 국가를 가져야겠습니다라고 국제사회에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아, 예, 네. 강대국이 들어서는 걸 싫어하는 주변 강대국들이 들여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네. 없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나라의 국력을 집중을 해서 군비를 확충하는 정책을 펴요. 자, 그와 함께 또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제 주변 강대국들이 보고, 야야야, 저거 봐라. 아, 쟤네들 통일 저기 시켜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시하니까 저거 봐라. 힘으로 저거 다 하려고 그러네.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와해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이 손에 손잡고 프러시아로 돌진하면 또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 없죠. 못하죠. 네. 저기 뭐냐, 거기도 그래서 몰락한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도? 나폴레옹도 전 유럽을 제패하긴 했지만, 야야야, 저거 봐라, 큰일 났다, 저 괴물 나왔다라고 하면서 영국, 러시아, 뭐 이런 데가 결국 손잡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죠. 계속 싸워서 나중에 그 연합군이 워털루에서 패배시켰잖아요. 그쵸? 아, 예,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제국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또 뭐냐면은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러시아를 프러시아죠. 프러시아 독일을 대항하는 동맹과 같은 그러니까 힘을 합하는 연합 체제를 구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따로 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한 이제 외교 채널을 가동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제 뭘 가지고 하느냐?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이권을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런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네. 유럽에서 강력한 나라가 튀어나오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겠죠. 원하지 않죠. 얼마 네. 전에만 해도 나폴레옹 튀어나와가지고 네. 나폴레옹이 유럽 다 장악하고 유럽 다 네. 장악하니까 대번에 뭐예요? 이제 남은 건 영국뿐이다라고 해서 상륙하려다가 트라팔가에서 대패하고 아, 예, 그쵸. 그 다음에 대륙 봉쇄 당해가지고 이제 저기 뭐냐, 아이 그러면 러시아나 쳐야겠다 하고 러시아 갔다가 이제 다 동장군에 저기 뭐냐 그 싹 다 그쵸? 죽어나가고 몰락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의 그 절대 패권 세력이 나오면은 그 다음은 뭐라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거죠. 그쵸? 아, 이거 네. 거의 공식과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절대적 강자가 나오는 거를 절대 반기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라이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네. 가만히 보니까 이 프랑스가 너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서 프랑스를 옆에서 좀 견제해 줄 수 있는 좀 힘을 갖고 있는 좀 강력한 나라가 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러시아는 저 멀리 있죠. 그쵸? 아, 예. 근데 네. 옆에 있는 나라가 될 법한 애들이 있긴 한데 여기는 뭘로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영방으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 국력이 프랑스만 못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요 프러시아가 지금 통일해서 나름 힘을 갖춘 나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힘을 실어줘서 프랑스랑 좀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맞춰놓으면 아, 네. 유럽에서 절대 강자가 튀어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그 본토를 위협받을 일이 위협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 우리는 그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식민지, 그쵸? 패권을 더욱 수립해서 대영 제국을 넓히는 일에 더 힘을 쓸 수 있겠죠, 그쵸? 네. 요거를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가 정확하게 깨뚫고 외교적 카드로 내세웁니다. 아, 어, 네. 야, 영국 너희들 이거 싫어하지? 야, 우리 통일 좀 되게 해줘. 우리 좀 키워줘. 그러면 우리 그 힘을 바탕으로 누구를 견제하겠다? 프랑스 견제할 거야. 아, 어, 네. 지금 프랑스 계속 저렇게 커지잖아. 저러다가 프랑스가 저기 뭐냐 라인강 넘어와서 그쵸? 나중에 네. 히틀러가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거 또다 통일하고 병합하면 그 다음 영국 칠 거잖아요. 그쵸? 아, 이것도 볼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대의 명분도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의 민족 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는 대의 명분도 앞세우면서 그런데 이런 나라가 들어서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프랑스 견제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쵸? 아, 예,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러시아 있거든요. 러시아가 이때 남하 정책을 펴면서 네. 러시아는 또 이제 땅덩이가 막 더 얼음덩어리 이러다 보니까 또 육지 쪽으로 진출을 잘 못해가지고 네. 해안으로 많이 이렇게 진출하려고 했었어요. 이 당시 러시아가. 그러니까 네. 해상을 통해서 이제 자기 세력을 펼쳐나가려고 했는데 해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국을 세운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네.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이권이 곳곳에서 이제 이렇게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어 이 영국 입장에서는 또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또 독일이 러시아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쵸? 독일이 들어선다면.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이렇게 프랑스랑 비견할 만한 국력을 가진 독일이라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프랑스 옆에 마치 알박기 하듯이 이렇게 팍 박혀 아, 있으면 어때요? 양쪽을 견제하면서 그럼 러시아도 함부로 활동 못하고 프랑스도 독일 눈치 보느라 함부로 활동 못하고 그러면은 유럽에서 절대 강자가 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바다 전체를 통해서 전 세계의 대영 제국을 건설해 간다. 이게 이제 영국의 이권의 핵심인데 네. 러시아가 그걸 상대로 세일즈를 벌이는 거죠. 아, 독일이. 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독일 제국이 되도록 영국 니네가 밀어줘야 돼. 이렇게 해버린 거죠. 통일시켜야 돼.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영국을 자기 편으로 딱 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리들이 다 달라요. 논리들이 다 다른데 하여간 핵심은 그런 거예요. 러시아는 또 러시아가 원하는 그런 이권들이 있어요. 바라는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비스마르크가 캐치를 해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도 한테도 그걸 캐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서 누구를 고립시키느냐? 프랑스를 고립시켜요. 아,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한이 왜 멸망하지 않아요? 북한이 멸망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쵸? 네. 물론 네. 러시아도 북한 멸망하는 거 안 좋아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중국만큼 싫어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만큼 독일 제국이라고 하는 게 옆에 딱 생겨남으로써 가장 긴장해야 되는 나라가 프랑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놓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독일이 그런 식으로 외교적 수를
이렇게 둬가면서 프랑스를 그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는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을 시켜요. 아, 예, 그 네, 다음에 어때요? 그 국력을 갖고, 결집된 국력을 갖고 독일로 쳐들어가게 돼서, 프랑스로 쳐들어가게 돼서 승리하는 전쟁이 보불 전쟁,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로 쓴 거죠. 보불 전쟁.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프러시아가. 아, 네, 프러시아가 승리를 하고 1871년에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제 독일은 단일 민족 국가 형태의 그, 독립국이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간 단일 민족 국가 형태의 국가가 출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게 통일 독일, 독일 제국의 등장이 됐던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그 1차 세계대전에서 뭐가 중요하나 싶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진행해 가다 보시면은, 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배경에서, 그쵸? 예, 독일이라고 하는 통일 독일이에요. 통일 독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배경에서 독일이 뭘 했다? 외교적으로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그쵸? 예, 그 외교망을 가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기 국익에 맞게 외교판을 막 짜가지고 이렇게 그 세력을 형성하는,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예, 그 외교 전략을 구사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후폭풍을 불러오게 되는 첫 단추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그게 왜 그렇게까지 진행되는지는 이제 수업을 해 가다 보면은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핵심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왜 독일 제국이 출범하려고 했었나? 그쵸? 그래서 민족주의적 이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력을 키운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가장 반대하는 프랑스를 이제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쵸? 네, 아, 힘으로 눌러서 결국 목표를 쟁취해내는데, 그거를 내 힘 단독으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뭐예요? 외교망을 가동해서 모든 나라를 내 편으로 만들고 프랑스를 고립시켜 버리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난 이후에 쳐들어가서 굴복시키고 이제 독일은 통일 제국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1871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출범하는 게 통일 독일 제국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오히려 뭐예요? 전 세계가 같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첫 단추 역할을 하게 됐다. 예, 일단 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